한 가족에게는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풀리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갈망했던 며느리, 그리고 그 사랑을 독점했던 또 다른 며느리. 모든 것이 골마 터지던 그날, 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과연 비극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서울 변두리의 고급 아파트, 박 여사의 집은 언제나 맏아들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남편이 대기업의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맏며느리 김은숙은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자랑이자 훈장이 되었다. 여느 때처럼 가족 모임이 있던 날, 박 여사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맏며느리를 향해 과분한 칭찬을 쏟아냈다. 우리 은숙이 덕분에 우리 아들이 잘 된 거야.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또 어딨니? 그 말과 함께 맏며느리의 손에 쥐어진 명품. 스카프는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계급장을 달아주는 것과 같았다. 둘째 며느리 이지연은 애써 미소 지으며 차가운 물을 연거푸 마셨다. 남편 박재우는 아내의 속도 모른 채 태연히 밥을 먹었고, 지연은 자신만 유일하게 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 외로움을 느꼈다. 그날 밤 지연은 옷장 속 오래된 스웨터를 정리하다가 결혼 초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작은 손수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맏며느리가 받았던 값비싼 스카프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저 마트에서 파는 듯한 흔한 손수건이었다. 어머니는 왜 저를 미워하실까요? 지연이 조용히 묻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그냥 원래 그래. 마지가 아무래도 다르잖아. 남편의 말에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명절을 앞두고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박 여사는 다시 한번 둘째 며느리 지연을 깎아내렸다. 둘째는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니? 맏며느리도 힘든데. 그 말에 재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동안 참고 쌓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엄마, 내 아내도 아침부터 같이 음식 준비했어요. 왜 둘째만 잡으세요? 아내가 하녀입니까? 재우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맏아들은 헛기침을 하며 눈을 피했고, 맏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밥그릇만 들여다보았다. 박 여사는 아들의 반항에 분노가 치밀었다. 너는 어미보다 며느리가 중요하니? 재우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엄마 저한테는 아내가 엄마만큼 소중해요. 그 말에 박 여사는 할 말을 잃었다. 모든 가족이 침묵에 잠긴 그 순간, 지연은 자신을 위해 소리쳐준 남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어색한 식사를 마치고 지연과 재우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재우는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차에 올라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재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아? 뭐가요? 아까 그 말 저한테 하신 거 아니었죠? 어머니한테 하신 거잖아요.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재우는 아내의 눈에서 억눌린 슬픔을 읽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진작에 막아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제 편 들어줘서 고마워요. 재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게 괜찮은 게 아니잖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차를 몰았다. 지연은 차창 밖으로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고 견뎌왔던 시어머니의 편애와 멸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남편과 가족들의 모습이 필름처럼 지나갔다. 오늘은 남편이 처음으로 그녀의 편에 서줬지만 이 싸움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지연은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지치고 버거웠다.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도착해서도 좀처럼 침묵을 깨지 못했다. 남편 재우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다독였지만 지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는 오늘 일어난 일들을 곱씹으며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가족 모임 공지가 문자로 날아왔을 때 지연은 몸서리를 쳤다. 재우는 이번에는 가지 말자고 했지만 박 여사는 둘째 아들에게 이번엔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 꼭 와야 한다고 못 박았다. 마지못해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전 터져 나온 갈등의 파편들이 여전히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 여사는 둘째 아들 내외를 차갑게 맞았고 맏며느리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지연의 손을 잡았다. 둘째 서방님, 며칠 동안 일이 많으셨나 봐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맏며느리의 위선적인 걱정에 지연은 속이 메스꺼렸다. 식사 자리에 앉자 박 여사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맏며느리의 임신 사실을 발표했다. 우리 은숙이가 드디어 아들을 가졌어. 모두의 축하 속에서 박 여사는 마치 왕이라도 된 듯 으스댔다. 이어 그녀의 눈빛은 둘째와 막내 며느리를 향했다. 다른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애가 없니? 우리 집 대가 끊어질까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데 이제야 효도하네. 노골적인 핀잔에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결혼 후 3년간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남몰래 힘들어하고 있었다다. 시어머니의 비수는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재우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지만 지연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더 이상의 싸움은 원치 않았다. 식사가 끝난 후 박 여사는 와인잔을 들고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자,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겠다. 이제 곧 손주가 태어나니 병원 확장에 쓰라고 내가 가진 땅을 마지에게 증여할 거다. 그 순간 재우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그 땅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그 땅을 마지에게 주려 하고 있었다. 지연은 남편의 충격에 찬 표정을 읽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가족들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의 이유를 깨달았다. 하녀처럼 부려먹어도 욕을 먹어도 참고 가족 모임에 오게 했던 모든 것이 이 땅 때문이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거짓으로 가족을 모아두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마음에 드는 아들에게 주고 있었던 것이다. 재우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기만과 편애를 방관할 수 없었다. 손에 쥐고 있던 냅킨을 거칠게 테이블에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한테 그 땅을 미끼로 삼은 거 다 압니다. 이게 어머니가 말하는 가족인가요? 재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박 여사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쳐다보았다. 내가 감히 지금 어미한테 그게 할 소리니. 맏아들이 나섰다. 재우야, 앉아. 애들처럼 왜 그래? 재우는 형의 위선적인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형은 알고 있었지? 형도 엄마랑 똑같아. 그동안 우리를 하인처럼 부려먹으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가족을 이용한 거잖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와중에 가장 조용했던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하녀였나요? 어머니의 인정, 형님네 가족의 칭찬, 모두 그 땅을 얻기 위한 계산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더 이상 그런 대접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가족 모두가 얼어붙었다. 지연은 들고 있던 가방을 챙겨 문을 향했다. 재우는 망설이지 않고 아내의 뒤를 따랐다. 엄마, 아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는 이 집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박 여사는 충격으로 굳어버렸고 맏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재우와 지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20년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재우 부부가 집을 나선 후 박 여사의 집에는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다. 한때 자신의 자랑이었던 큰아들과 며느리도 이제는 박 여사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박 여사는 곧 태어날 손자 생각에 애써 마음을 달랬다. 자신이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의 결과가 결국 이 아이로 완성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아들의 출산을 앞두고 맏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맏아들 현우가 우연히 그녀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다. 그곳에는 낯선 남자와 주고받은 다정한 문자 메시지와 초음파 사진들이 있었다다. 내 아기라고 저장된 사진 속 초음파 날짜와 크기는 자신의 아기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맏며느리가 임신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현우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이, 그리고 어머니가 그토록 편애했던 아이가 사실은 가짜였던 것이다. 현우의 절규에 박 여사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맏며느리의 표정은 더 이상 위선으로 가득 찬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 대신 다른 남자의 씨앗을 임신하고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뻔뻔하게 연기했던 것이었다. 그 순간 박 여사가 쌓아 올린 가족이라는 왕국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맏며느리를 향해 소리치며 내쫓았고 현우는 이혼 소송과 함께 모든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시작했다. 온 세상이 무너진 듯한 고통 속에서 박 여사는 아들의 싸움 뒤에 홀로 남겨졌다. 큰아들은 맏며느리에게 속았고 자신은 그토록 무시했던 둘째 아들을 잃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한 편애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박 여사는 한없이 후회했다. 그녀는 그제서야 둘째 며느리 지연이 얼마나 진실하고 착한 아이였는지, 그리고 재우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었는지를 떠올렸다. 박 여사는 낡은 코트를 걸치고 둘째 아들 재우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주름으로 얼룩져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재우가 문을 열었고 박 여사는 그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재우야, 엄마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내 아내에게도 내가 평생 사죄하며 살게. 제발 다시 돌아와다오. 재우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연민이나 동정도 보이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 멸시당했던 아내의 상처,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을 만든 어머니의 편애가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재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저희는 이제 와서 어머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했던 모든 것을 잃은 지금 왜 저희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이 모든 건 어머니가 자초하신 일이에요. 재우야, 제발. 박 여사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재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저희가 어머니를 받아들이면 저희가 겪었던 모든 고통은 뭐가 됩니까? 사과요? 그럼 저희는 뭘 받았습니까? 그동안의 무시와 멸시는 어떻게 되나요? 재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차가운 현관문을 닫았다. 박 여사는 무너진 가슴을 안고 아파트 복도에 홀로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